안녕하십니까. 29강, 이제 거의 뭐 막바지로 와 있는데요. 29강은 이제 방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서 개학하는 시즌이 왔어요. 그 이 안에 담는 거는 이번 수업에는 이제 전체 우리가 29강까지 앞에 했던 모든 수업들을 마무리 짓는 한번 훑어보는 내용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방학 동안, 우리 보통 방학을 마치고 오면은 변한 친구들이 되게 많죠. 뭐, 나부터 시작해서 더 새까매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키가 더 큰 동료도 생기고, 그죠? 선생님도 변해 있고. 그래서 그런 변한 모습, 그러니까 성장된 모습들, 이런 것들 주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훑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으로 보면은, 개학식 날은 방학 숙제했던 것들을 막 들고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만들기 하는 거 숙제가 있으면 만들기 했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들고, 또 안에는 탐구 생활, 그 다음에 일기 썼던 것들, 이런 것들 다 가방에 챙겨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근데 계획하기 며칠 전에는 가기 싫다는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방학이 좀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막상 개학날 되면은 다시 또 친구들 본다는 생각에 또 들뜨죠.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숙제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는 갑니다. 그래서 가방이 의외로 무거워요. 이것저것들 다 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여름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반팔 같은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만들기 했던 것들. 그리고 옛날 책가방 알죠? 옛날 책가방들. 자, 신발 주머니도 여기 팔에 걸쳐서 들고 있고요. 여름이니까 무릎 하나 정도는 깨져줘야죠. 그래서 밴드도 하나 붙이고. 등교 개학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개학식이 시작되면은 방학 동안에 준비했던 숙제물들을 손에 들고 가방에도 탐구생활, 일기, 뭐 여러 가지 숙제했던 것들이 가득 들어서 무거워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그래도 방학 동안 새까매지고 건강해져서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때 우리 보면은 인체 우리 맨 처음 했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 2D였죠, 2D. 2D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에다가 여기에 입체 라인들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아까 이렇게 평면으로 그려진 라인에서 조금씩 입체 라인과 등고선 라인들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입체감이 생겨납니다. 그죠? 그래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쫙.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인체가 부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과정들을 했어요. 우리 수업에서. 자,
그리고 요거 끝난 요 과정도 봤지만은 또 공부했지만 이걸 가지고 또 입체로 보는 것들. 이 간단한 도형으로 보는 것들. 저 머리, 목, 어깨 윗면, 가슴, 배, 골반, 지, 종아리, 발. 그죠? 그리고 팔. 여기도 팔. 그 다음에 박스. 그래서 입체 도형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형상으로 보는 것들도 훈련을 했어요. 그죠?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에서 조금 더 빠져나가 가지고는 인체도 약간 다뤘는데 인체는 그렇게 많이 다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그래도 뭐 깊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안에서 가장 인체 그릴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부드럽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부드러운 것. 그다음에 관절의 꺾임들 이런 것들 제가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최고는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체형들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 여자 남자의 차이들 이런 것들도 가볍게 다뤘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한번 했던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체는 한 번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죠? 여기서 우리가 옷을 입히는 것도 옷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했었죠. 옷주름 같은 것들 하면서 재봉선 라인들, 그죠? 그런 것들 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알맹이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그래야 돼요. 알맹이들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운동 방향, 그리고 중력 때문에 밑으로 쭉 떨어지는, 그리고 부피감이라든지 자연스러운 주름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것보다는 딱 필요한 선들만 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등에 매거나 눌려졌거나 이랬을 때 생기는 주름들,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것들. 액세서리도 이 상황이나 설정에 맞는 액세서리, 그죠?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넣어야지 이 시대상도 방영하고 이 아이의 성격도 맞출 수도 있고. 그래서 모자 같은 것도 그리실 때 둘레 같은 것도, 머리 둘레 같은 것들 신경 써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헬멧이나 이런 거 쓸 때도 마찬가지. 안에 머리 둘레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내피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인체 쭉 한번 훑었던 것들 생각나요. 자, 우리 주인공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같은 반 친구 아이는 원래 뚱뚱했던 아이가 방학 동안에 신체 개조가 됐어요. 쫙. 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벌써 목 굵기부터 남다르죠. 방학 동안에 뭘 했길래 애가 뭘 먹고 뭘 했길래 우와 벌크업이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웅형 체형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보면은 쫙 이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자, 방학 동안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 많던 뱃살들도 다 빠지고요. 쭈아. 완전 신체 개조 수준으로 돼서 왔습니다. 이건.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 스테로이드 쓰면 안 되는데, 이거. 꾸국꾸국, 꾸국꾸국. 옷들이 찢어질 정도에 쭈아. 그래서 그때 얘네 스프라이트 무늬 입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스프라이트 무늬들이 이런 근육 굴곡이라든지 이런 데에 맞춰서 하면은 훨씬 더, 그죠?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됐어. 쿡쿡. 허벅지도 거의 뭐, 남자가 돼서 왔습니다. 우와. 그래서 근육들, 이런 것들, 이제 근육 공부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하면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인체 공부들은 제가 어떻게 인체를 공부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드렸지만, 저는 한 번에 다 해본 적은 없지만 그 필요해서 야금야금씩 해왔지만 그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다 훑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그린 거랑 모르고 그린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알고 그리는 게 훨씬 과장하기도 쉬워지고 또 필요 없는 것도 생략하기도 좋아져요. 그리고 인체를 어느 정도 더 잘 갖고 놀게 돼요. 그러니까 알고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인체 공부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학을 마치고 온 친구 한 명은 거의 신체 개조 수준으로 돼서 왔다는 거. 저 두께 표현들. 특히 이런 인공물들이 하실 때 표현될 때 중요한 것들, 이런 두께 표현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죠? 두께 표. 책상과 걸상 그릴 때도 높낮이, 높이와 책상 사이에 의자가 들어간다는 설정을 언제나 잘 생각하고 계시면서 그리시면은 뭐, 그리고 우리 또 옆에 앉아있던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여학생은 방학 동안에 뭐가 되었나 한번 봅시다. 방학이 끝나고 왔는데 여학생은 아까부터 뭔가 철컹철컹 소리가 나요. 응? 원래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였는데 방학 동안에 메카닉을 만들어 왔어. 그래서 메카닉은 우리 수업할 때 보면은 거의 인체 구조를 그대로 하거나 뭐 다른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응용해 먹는 것들이 많았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팔만 보더라도 팔의 근육 모양이라든지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인체와 거의 비슷한 구조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뭐 그런 형태 말고도 로봇들은 메카닉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자유로운 이미지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변천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했었죠. 약간 사이버펑크나 아니면 뭐 약간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느낌들, 메카닉이랑 요즘 최근에 쓰는 메카닉들의 소재라든지 모양들, 이런 것들의 변화들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대상에 맞게 요즘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시대에 맞게 준비하시면은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연구하시면은 훨씬 더 재밌는 메카닉 생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메카닉부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어야지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관심을 가지고 보여야지 되는 것들이. 관심이 없으면은 이거는 참 그리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이해도도 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카닉 같은 것들을 잘 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이해도를 높이시기에 많이 보고 관찰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 자료 수집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 공학자나 뭐 이런 걸 설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아니면은 발전상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많은 정보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취득하셔 가지고 자기가 평소 때 그린 거하고 요즘 유행이 어떤가 이런 것들도 금방금방 체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시면은, 그래서 정보 업데이트를 언제나 맨날 하셔 가지고 새로운 정보들을 자기 그림에 계속 녹여 놔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리고 또 제가 메카닉 그릴 때 이야기해 드린 것 중에 다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한 게 있으면은 그 복잡한 것들 디테일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단순한 형태들이 합쳐지면 훨씬 더 좋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작고 풀고요. 그림은 인체를 그리든 메카닉을 그리든 그죠? 그런 것들에서 힘을 줄 때와 뺄 때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시면은 훨씬 더 시간 대비 큰 효과를 더 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께, 특히 이런 메카닉 같은 걸 그릴 때는 두께 표현들,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건 얇고. 그리고 뭐 호수 라인이라든지 볼트 모양이라든지 조이는 방식, 그다음 소재 이런 것들, 언제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재밌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메카닉 그릴 때는 자연적으로 투시 같은 것들이라든지 특히 돌아가는 라인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신경 쓰셔야지 더더욱 입체감들이 확실히 더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체도 그렇게 돌아가는 면들 많이 보지만 메카닉 같은 것들은 더더욱 심해요. 왜냐하면 인체는 굴곡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메카닉이나 이런 것들은 굴곡도 있지만은 선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표시가 금방 나요, 좀 틀리면은. 어. 그리고 메카닉도 마찬가지 어떤 동물이나 곤충, 그 인체 이런 데서도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곤충 같은 것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곤충 같은 것들, 사족, 우리가 굳이 메카닉 그리실 때 이족 보행이 아니라 사족 이상 뭐 여러 거미나 아니면 개미나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얻으셔서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 수업할 때도 똑같이 응용됐던 거죠. 괴물 크리처 그리는 것들. 그죠? 거기서도 심해어라든지 곤충들, 그다음에 좀 동물들의 특이한 점들, 그리고 좀 도드라지는 점들,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괴물 같은 거 그릴 때 써먹으시면은 되게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릴 때는 기울기 그리고 눈높이 같은 것들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림 하나에는 눈높이가 언제나 하나 존재한다. 뭐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개 존재할 때도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실 땐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은 그냥 속 편하세요. 그래서 나는 의자는 필요 없어. 의자는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어. 그래서 의자가 뒤쪽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놓였을 때도 그 느낌의 땅바닥에 있으면은 그 느낌을 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계속 이 상황과 이 물건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나 주시하고 있어야지 그런 사소한 디테일 같은 것들도 포착해서 그림에 나타낼 수 있어요. 칙 같은 거 땅에 떨어져. 이 학생 한 명은 방학 동안에 자기만의 메카닉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거 가방. 그 다음에 이 손들었던 아이는 어떻게 돼야 될까? 손들었던 아이는 키가 더 자라서 올까? 아니면은 어른이 돼서 나타날까? 뭐로 하지? 자, 옆에 아이는 의인화 봅시다. 그죠? 옆에 아이는 동물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의인화는 동물의 특징을 언제나 잘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특징을 살리고 사람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동물 모양 그대로 할 것인가 그리고 너무 완전히 그런 걸 배제하고 사람 모양에 치중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하시면 돼요. 자, 방학 동안에 여우한테 홀려 가지고요.
여우가 돼서 왔어요. 그죠? 인공물이니까 두께 같은 것들 언제나 신경 써 주시고. 자, 꼬리가 촤 9개는 아니다. 그죠? 9개는 그릴 수 없어요, 여러분. 싫어요. 9개까지는 그릴 수 없습니다. 옷주름들 재질에 따라서 어떤 얇으면은 각이 좀 많이 잡히게 그리시고, 이렇게 옷주름을 그리시고, 두꺼우면은 뭉글뭉글한 느낌.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식성도 바뀌었어요. 그죠? 예전에 과자나 이런 거 좋아했는데 어느샌가 생지나 이런 설치류 같은 애들을 잡아먹는 아이가 됐어. 어느샌가 이런 설치류들, 쥐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습성이 변했어요. 따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바지도 안 입고 다녀. 그래서 동물 수업할 때 동물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람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죠? 사람하고 똑같은 구조, 똑같은 골격. 거의 뭐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어느 정도 좀 갖고 노시게 되면은 사람을 어느 정도 갖고 노시게 되면은 이런 동물들은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 공부 우선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동물 넘어가시는 것들 추천해 드립니다. 또 공부는 해야지. 자, 그리고 요 옆이 이제 우리 철수의 책상이죠. 주인공 철수는 그렸으니까 너는 꺾어져 있어라. 어떻게 보면 방학 동안에 가장 발전이 없는 아이인 것 같아. 다른 애들은 진짜 급격하게 발전했는데 넌 뭐냐? 아직까지 초등학교 4학년에 머물러 있다니. 그죠? 그 다음 여기 이제 선생님 교타. 그죠? 선생님은 방학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은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촤. 선생님은요, 앞으로 파마를 했어요. 그래서 좀 미국 갔다 오셨어요. 미국 가셔가지고 완전히 좀 뭔가 물들어 오셨어요. 물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안경테도 선글라스로 시꺼먼 거로 바뀌셨고. 선생님은 미국에 갔다 오신 후 완전히 스타일이 완전히 변해서 오셨어요. 쫙. 여러분, 소리 질러! 완전히 이상한 서양 문화에 물들어 오셔가지고요. 쫙. 까르르르. 그죠? 쫙. 그래서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들도 했었고요. 그죠? 자, 카라가 완전히 쫙. 자, 선생님이 흥이 좋아지셨어요. 오셨어요. 그죠? 쫙. 그리고 가슴에 털도 나셨어요. 쫙. 그 여름 동안. 카라가 배꼽까지 쫙 틀어져 있네. 그리고 엄청 큰 벨트. 우후. 여러분, 쫙. 방학 잘 쉬셨어요? 쫙. 나팔바지, 쫙. 복식에 관한 것들도 약간씩 다루긴 다루었는데, 복식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다뤘지만 옷주름들 하면서 약간씩 다뤘던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방학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판 쪽, 그리고 바닥면 쪽 언제나 확인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선생님 책상 자리. 그죠? 선생님 책상 자리. 근데 여기에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자, 한 학생이 원래 4명이었는데요. 한 학생이 책상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이게 누구 자리냐 하면요. 자, 한 아이가 왔어요. 뭔가. 근데 이 아이는 이쪽 세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처나 괴물 같은 것들 했었던 것들, 그죠?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했던 크리처나 괴물들은 자유도가 되게 높은 거기 때문에요. 그죠? 어떤 것들을 그리든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것도 그래도 기준점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뭐 동물이라든지 우리가 평소 때 잘 못 보는 심해 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신화나 역사에서도 좀 더 빼먹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체라든지 또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향의 질감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모양대로 하는데, 크리처도 어느 정도 좀 기준점이 될 만한 것들이 이야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뭐 해양 심해 동물 아니면은 그래서 크리처들도 좀 보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질감들 있죠. 뭐 그런 것들 넣으셔도 재밌어요. 공포증이 갖고 있는 것도 미끄럽거나 황공포증 같은 거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와, 지금 비 오니까 비 오는 느낌들 한번 살려볼까요? 자, 그래서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이라 그러는데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이네요. 우산, 두둔. 이거 있으나 마나 우산이야. 구멍 이런 거 난 거 왜 쓰고 다녀? 그죠? 이렇게 우산 같은 것들도 그 분위기에 맞게 얘 같은 이런 좀 요괴 같은 애들이 크리처들이 쓰고 다닐 것 같은 구멍 뽕뽕뽕뽕. 그래서 크리처들을 이렇게 디자인들. 그래서 뼈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때는 우리가 동물뼈 건드렸었던 것들, 수업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약간 응용해 먹으면 좋겠네요. 우와. 꽉. 화학골이 엄청 발달되어 있죠. 말 같은 경우에는. 목뼈 우리 그때 이야기할 때 진짜 뭐 이렇게 돌기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랬죠. 특히 목 끝나는 면부터 시작해 가서 저 척추 처음 시작되는 라인까지 그런 데가 되게 두드러지게 나와 있어요. 이쪽 이런 데가 그저 두드러지게 이렇게 폭 튀어나와 있어요. 식도, 기도 뭐 이런 것들. 얘는 근데 뭐 어떤 형상이지? 얘는 왜 과학 동안에 왜 이렇게 들러붙었을까요? 그래서 와 있습니다, 교실에. 꼬르르르륵, 꼬르르륵. 그래서 쫙.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너덜너덜. 진짜 물에 빠져서 한 6개월 정도 썩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딱 지금 비 오는 분위기랑 딱 맞는데, 습한 분위기. 자, 장기들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크리처들은 뭐 이런 워낙 요즘 인스타 같은 데 보면요, SF 이제 특수 촬영하시는 분들 사이트 같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찾아 들어가서 그들이 분장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처라든지 이런 걸 보는 자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자주 보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 좋은 이미지들, 자료 같은 것들 찾아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진짜 자료가 너무 넘치는 시대예요. 그죠? 어느 정도냐면 그중에서 진짜 올바른 자료를 찾아야 될 정도였어. 요즘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좋은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게, 잘 찾는 게 그게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진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아가지고 자기 것에 잘 맞는 것들을 취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크리처 같은 것들도 다뤘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불 달아줄까? 예, 불 달아줍시다. 우선 이건 쓰나마나 비가 다 새겠네. 이렇고. 자, 이제 책상이나 이런 공간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야, 칠판이죠. 얘 칠판 위에 올라서 있네. 그리고 이쪽은 게시판 쪽. 자, 게시판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선생님 의자.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공부라는 거 알아요? 저 때는 나머지 공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업이 좀 뒤떨어지는 애들이 남아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저 4학년 때, 4학년 때 정말 잘 남았었는데. 그래서 맨날, 저는 4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거든요. 수학이, 산수가 어떤 게 이야기 안 됐냐면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저 분수였었어요. 분수. 와, 옆으로 그냥 좌우로 그냥 정렬돼 있어도 계산하기가 힘들었는데, 뭐 숫자를 위로 올려. 막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학문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때 4학년 때 수포자가 됐습니다. 수포자가 아니라 산수포기 돼요. 산포자다, 진짜. 제가 집에 장남이라서 부모님이, 그래도 제 어릴 때 저희 집안이 그렇게 막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래도 포항기차를 다니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대기업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안이 힘든 건 아니었는데, 집안 장남이라서 뭔가를 뭐 많이 시켜주셨어요. 뭐 보면은 주산도 보내주시고, 막 다른 것들 뭐 이런 거, 수학 과외도 막 시켜주고 그랬는데, 뭐 뜻이 없으니까 시켜주나 마나죠. 그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콩밭에 가 있고. 그죠? 마을원님도 본인이 마음에 있어야 하듯이, 뭐 아무리 좋은 걸 시켜주셔도, 뭐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나는 오늘 그림 쪽이었는데. 근데 학교 통지표나 성적표에는 맨날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 정기는 그림 쪽에 재능이 있으니까 방학 때나 이럴 때 미술학원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적혀져 있었거든요. 언제나 통지표에. 근데 부모님이 안 보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는. 장남이 무슨 그런 직업을 갖냐. 장남은 최소한 뭐 은행원이나 아니면 공무원 돼가지고 동생들한테 본보기가 되고 네가 잘 돼야지 동생들도 따라간다면서.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잘 풀려가지고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때 보내주셨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도 갖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미술학원 아카데미적인 수업을 받게 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였어요. 그전에는 왜 저도 이렇게 안 보내주는데 별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저는 만화 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아카데미적인 수업, 뭐 석고소묘라든지 수채화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것보다는
저도 어릴 땐 그런 거는 별로 배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평소 때 생각하는 거 그리는 게 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보내주면 안 보내줘도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미술부 생활 계속 꾸준히 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언제나 미화부장이었어요. 미화부장. 그래서 신학기 될 때만 좀 필요한 존재 알죠. 뒤에 이런 게시판들 꾸미고 이런 거 할 때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맡아서 많이 했었고, 그렇게 오다가 중학교 때도 미술부 생활 계속 했었고, 그때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될 때부터는 이제 미술부 생활이 조금 더 구체화됐었어요. 그래서 대회도 많이 참가하고,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가하고, 상도 곧잘 받아왔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미술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전공하신 거, 만약 1학년 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화를 전공하셔가지고 저한테 너 한국화 한번 해봐봐. 그래서 한국화도 가르쳐 주고, 2학년 때 되니까는 뭐 조소 전공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조소도 하고, 저는 근데 손으로 만들기도 잘했었어요. 그래서 4학년 때는 뭐 방학수 때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 같은 거 만들어 가면은 선생님이 제가 만든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야, 형이나 오빠가 도와줬어? 이러면서. 그래, 내가 만들어 갔던 건데.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생각하는 거나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만드는데. 아, 요 정도 면이면 뒷면 한 요 정도 부피로 나오고, 뒤통수 한 요 정도 튀어나오겠다. 그런 것들이 다들 가늠이 됐으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에 관심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약간 제 용돈벌이로 친구들 지점토 공예를 제가 혼자 독학해가지고요. 그때 왜 그러냐,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 여자분이셨는데, 한 분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지점토 공예를 되게 잘했어요. 장미라든지 뭐 이런 납작 인형 같은 거 막 만드셨거든요. 그때 일본 책자 막 이런 것들 보시면서, 지점토 책자.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보면서,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그래서 저도 지점토 사가지고, 화방에서 사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이제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 막 만들어서 팔았어요. 뭐 아까 로보캅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팔고, 나이트메어라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프레디 크루거라는 놈이 있어요. 화상 입은 놈. 뭐 그런 거 만들어서 괴물 같은 것들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팔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커미션 같은 거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500원 받고 뭐 그려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부모님이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얘가 장남인데 그래도 대학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성적 상태를 보니 성적으로는 대학을 못 갈 것 같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미술대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술학원을 보내주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처음 간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쭉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고소묘, 인체소묘, 뭐 수채화, 뭐 이런 것들 배우면서, 내가 그 전까지 내 나름대로 미술부 생활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공부해서 배웠던 지식들이 상충 이렇게 맞는 것도 있었고 틀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지식과 만화적인 요소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적으로 배운 그런 학문적인 요소하고 같이 딱 했을 때 저한테는 시너지 효과가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적인 걸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내 그림에도 도움도 많이 되고, 그래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첫 번째는 미대를 실패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난 잘했는데. 인체 소묘도 학원에서 가장 잘했었는데. 근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성적 때문에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 실기장에서도 그때 모델이 누가 나왔냐 그러면 야구 선수가 나왔는데, 아래로 하얀 유니폼에 하얀 모자를 쓰고 갈색 야구 글러브를 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때 인체 소묘에서 하얀 걸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표현하는 거. 근데 저는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속으로 오예 쾌재를 불렀어요. 대학 들어가겠군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렸을 때도 감독 같던 교수님도 와, 잘 그린다면서 막 그래 칭찬도 해주고 가셨는데, 결과는 떨어진 거였어요. 결과는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재수를 해서 이제 부산에 있는 미대를 가게 돼요. 미대를 가서, 근데 미대를 갔지만 주 관심사는 만화에 있었어요. 만화 쪽.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존대를 전역하고 나서 그냥 3학년 때 제 나름대로 결정합니다. 집안에 보고를 안 하고 선조치 후보고 학교를 때려치운 다음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의논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버님께서 되게 서운해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 공간 같은 것들. 공간 같은 것들도 딱딱 맞춰서 그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같이 약간 책상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밀조밀 돼 있어서 거기에 맞게 약간 왜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드는. 제가 한 번씩 말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저희 그래도 어느 정도 장기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그림의 장기, 자연스럽게 그리는 거. 그래서 어설프지 않게 보이는 게 제가 생각하는 장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8강까지 해오면서 했던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거 안에서는 말씀드린 건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맨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강의마다 말씀드렸던 거는 관심하고 관찰이에요. 그죠? 그거예요. 제 그림의 가장 기본 요소, 가장 바탕으로 깔려서 시작되는 요소예요. 언제나 여러분들 그냥 관찰, 관심 요것만 많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발달되는 거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이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도가 좀 높아지면 좋아요. 이해를 하고 그리는 것과 그냥 무작정 그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림이 많이 늘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어릴 때는 그냥 많이 그렸죠. 재밌으니까. 그러다가 중학교 때부터 나의 내용량도 좀 커지고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도 좀 더 커지면서 요래서 이렇게 그림돼가지고 요래서 요 뒷면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구조적으로도 이해되고 그러면서 그림이 느는 속도가 가속도가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어떤 일이든 다 그렇겠지만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계기가 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보시면은 또 이런 경우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슬럼프를 겪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내 그림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계단 오르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림 느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재능이 있거나 좀 천재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두세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을. 근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한 칸 가고 이 처음에는 요 올라가는 계단이 좀 좁은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좁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금방금방 늘어가 나가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하면은 지리한 넓은 계단의 시대가 와요. 처음에 이렇게 쫙 늘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넓은 계단이 옵니다. 보통 이 기간대 있을 때 보통 다들 뭐라고 느끼냐 그러면 슬럼프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정체기. 그래서 여기서 나가 떨어지면은 끝이야. 딱 거기까지 내가 온 길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 길을 지리한 길이지만은 계속 그리다 보면 어떤 계기가 되는 그림을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하나 올라가게 돼요. 또 이 지리한 게 또 시작돼요. 계속 이렇게 밟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요 구간이다. 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다. 나는 지금 지대한 구간이다. 어디에서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림을 저는 이렇게 안 그려지면 안 그려요. 그거 왜 힘들어 하면서 그래요. 그거 무슨 이걸 잘 그리면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군대 면제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생기는 것도 돈이 생길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으면 사실 필요 없어요. 뭐 방공호나 막 이런 분들 막 창자기에 고통 때문에 귀도 자르고 뭐 약도 하고 술도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그리는지 아직까지는 저는 못 느껴봤어요. 그렇게 하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고. 지금 지극히 그림 스타일이 저희 재미였었어요. 진짜 개인적인 재미 때문에 재미를 주축으로 그려왔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가장 선호하는 그림 분위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우리 어릴 때 엄마 기다리면서 배 깔고 그냥 아버지가 뜯어준 달력 뒷면 그 그림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종이였었어요. 어릴 때 달력 뒷면 그냥 하얀 종이. 그보다 더 큰 거는 벽지였는데 벽지에 그렸다가 그냥 야단 맞으니까 아버지가 언제나 월말 때 달력을 딱 뜯으면 언제한테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진짜 넓은 종이 흰 종이에다가 그때 뭐 볼펜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걸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때 막 그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정말 많았으니까 진짜 무궁무진했어요. 머리가 터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면서 그때의 느낌들을 지금도 그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그려오다 보니까는 지금의 스타일, 지금의 그림풍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슬럼프라는 거를 안 겪어봤어요. 그 이유가 되게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세요? 근데 안 걸려봐서 제가 몰라요. 그래서 모르요. 그렇게 이렇게 답변해 드려요. 걸려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낫는지를 모른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안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딱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심각하게 그리지 않는다. 그리고 막 창작하는데 막 그렇게 목숨 걸고 하지 않는다. 안 그려지면 안 그려지고, 그려지면 좋은 거고, 또 자기 체면도 잘 걸어요. 난 잘 그리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런데 다음날 와서 보면 엉망인 경우가 많지.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못 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림 그리면서 들었던 칭찬들, 주변의 칭찬들이 참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운동을 잘했어요. 뭐 달리기도 잘했고, 공도 잘 찼는데, 그것 빼고 잘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잘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림 그리는 거. 공부는 못했으니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 못하진 않아. 언제나 그래도 못해도 중간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칭찬받는 것들이 운동할 때 아니면은 요런 거였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와, 그려놓으면 애들이, 저기 잘 그리네. 그리고 언제나 제가 그리고 있으면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었어요. 모여들면서, 와, 요거 그려봐. 요거 그려줘.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려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라이브 드로잉 할 때도 보면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리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둘러싸여 가지고 그리는데, 그냥 그런 환경이. 작가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남들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장소나 특정 환경, 특정 시간대에 자기가 그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아무 때나 뭐 비행기 아니든 지하철 아니든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버릇이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운이 좋았던 건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알바나 이런 걸 할 때, 우리 집 통닭 배달하는 거 빼놓고는 그림하고 관련되지 않은 일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림 쪽에 있었어요. 학원 학생들 가르치는 것들, 뭐 다른 그림에 관련된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억지로라도 계속 그림에서 손을 놔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창작을 할 수 있던 요소였던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이 되게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배우는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와, 이런 표현이 가능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애.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그런 데서 자극받기도 하고, 또 가르치던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재능이 뛰어난 애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서 자극받기도 하고, 와, 이런 애는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증도 갖게 되고, 기대감도 갖게 되고, 그랬었고, 또 반면에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와, 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되돌아봤을 때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은, 학원 다닐 때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재능이 넘치던 학생이 딴 일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때 제가 의문을 갖고 있었던 학생이 지금은 되게 멋진 작가가 되어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건 그때 지금 봤을 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건 장거리 싸움이에요. 먼 훗날 좀 더 지나고 봤을 때 어떤 작가가 돼 있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나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너무 안 돼, 못 그려, 이건 아니에요. 지금이 그렇다는 거지 나중에 훗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어떤 거 소재라든지 어떤 포인트 하나만 잘 잡으면은 자기 시대로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창작하는 일은 더더욱 그래요. 그죠? 요즘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짜 한국에서 완전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꼭 웹툰이 아니더라도 그림으로 할 수 있는 재미난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공부하셔 가지고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 자기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기쁘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그걸 창작해내는 본인들이 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런 것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요. 그래서 방학 시즌 중간에 이렇게 지금 비가 그쳤는데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린 것들이 참 좋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좋은데 이제 수업 시간 녹음이 돼서 그런 빗소리가 약간 들어가서 들으실 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방학 시즌 29강까지 오면서 했던 것들이 요 안에 작은 안에 다들 들어가 있고, 제가 평소 때 많이 쓰는 테크닉이라든지 지식 같은 것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만들고 또 나름대로 지식 같은 걸 더 추가시켜서 또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기본기 같은 것들은 언제나 계속 하는 거대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리고 소재 같은 거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아마 계속 찾고 연구하시면 계속 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래 하면은 저절로 익혀지는 거예요. 테크닉적인 것들. 그런데 기본기는 하셔야 될 때 놓치거나 아니면 계속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다시 백도해야 돼요. 다시 뒤돌아가서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